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미국의 액션이 여러 가지로 좀 글로벌리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우리 한국에게는 이제 3,500억 달러 투자, 이것을 현금으로 미국에다 집어넣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투자하게 놔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와 관련된 이슈, 합의가 안 되는 이슈, 정확하게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황당하고 약간 전율이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 이제 자기들이 무역 적자를 많이 봤으니 우리 보고 투자를 해라라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그 투자의 금액이 이제 3,500억 달러였어요. 그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본인들이 지정하는 법인 내지는 용처에 집어넣어요. 네. 쉽게 말하면 트럼프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쓰든. 미국은 1달러도 안 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낸 3,500억 달러를 트럼프 마음대로, 미국 마음대로 투자한 다음에 이윤이 생기면 투자 금액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이윤은 50대 50, 미국이 50 갖고 우리가 50 갖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일에 원금이 회수된 다음에는 미국이 90, 우리가 1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도둑이라고 표현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강도예요. 네. 그랬더니 강도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앞에 뭐 하나 빠졌다고. 날 강도라고. 왜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한 4,100억 달러가 좀 더 넘거든요. 네네. 그럼 3,500억 달러면 한 85%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85%를 내는 순간 우리는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수준의 외환보유고로 떨어집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해외에 민관 투자한 전체 총액 투자 금액과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순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만 한 게 아니라 투자 받았잖아요. 우리 투자 받은 걸 빼면 무려 30년치 이상이 돼요. 투자 금액이. 거기다가 지금 일본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조 3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일본은 결정적으로 미국과 통화 스와프가 있어요. 엔화는 기축통화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달러가 압도적이죠. 60, 70%. 그 다음에 이제 유로, 그 다음에 파운드, 엔화, 위안화가 조금 끼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외환 부족에 시달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와프가 없거든요. 그럼 주는 순간 우리는 이제 바로 IMF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뭐 바로 미국 가면서 우리가 이대로 했다가는 미국의 요구대로 했다가는 바로 금융위기, IMF 같은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협상단이 고심 끝에 협상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왜냐면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협상이 안 되는 카드를 내밀으니까 어떻게든 협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율성을 얻는 거죠. 왜냐? 그냥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대안을 내놓으니까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방미에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이 이제 방미길에 올랐는데 뭐 트럼프 만나냐 안 만나, 지금 만나면 안 돼요. 만나자고 해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IMF는 물론 그 당시 정부의 통제력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 모든 문제들이 섞여서는 일종의 성장통의 성격도 있었거든요. 네. 이건 아니고 그냥 있는 쌈지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탄핵으로 안 끝나죠. 쫓겨나야죠.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무모한지. 왜냐하면 저쪽도 협상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득을 가져가는 건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비상식적인 협정 안에 일본이 서명했다는 게 참 우리에게는 저쪽은 했는데 왜 너네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일본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통화 스와프라는 게 있으니까 안심을 했겠지만 일본은 이제 그 후유증에 시달릴 거예요. 이제 내내 시달릴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만일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다면 우리도 걸려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뭐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다음 외환 보유가 우리가 훨씬 많았다면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 벼랑 끝에 몰려서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자유롭지 않겠느냐. 이건 할 수 국민들도 다 이해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돼라는 반응이 압도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반응이 우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가 무려 75%가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네. 압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근데 공화당 지지자, 마가 지지자층에서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협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가가 아니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고, 마파, 메이크 아메리카 푸어 어게인, 마사, 메이크 아메리카 스몰 어게인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 지지층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당장 이 조지아 사태만 보더라도 원래 조지아 사태가 없었다면 공장은 올해 완공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 시험 가동을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최대 8,0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럼 조지아주의 가장 큰 이 고용 창출이랍니다. 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물 건너가잖아요. 이게 세워라. 중국말로 만만디가 되는 거죠. 이제. 왜냐, 우리 기업은 이제 투자 피해가 누적이 되고, 저 공장 언제 가동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비자 문제 해결해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비자 문제 더 지금 복잡하게. 그러게 뭔가 더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10만 불씩 돈을 받고 내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현대 이 벤처나 IT 쪽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부동산이에요. 네. 그 협상, 그다음에 제도, 그 세제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경영인 출신이니까 머리가 모두 그걸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H1B 비자 같은 경우, 전문직 비자 같은 경우도 그게 없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머스크 본인도 H1B 비자의 혜택으로 미국에 온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텝이 없다. 그 스텝은 뭐냐면 원래 지도자는 머리가 이렇게 탁월하게 좋을 필요가 없어요. 결단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머리 좋은 건 스텝들 갖다 쓰면 되거든요. 각 그렇죠. 전문성 있는 사람들 쓰면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든 걸 결정을 하면 스텝들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스맨. 그냥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한 어른들의 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이 없었고 그 공화당에 있던 전통적인 보수 세력들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 손금 없는 사람들, 예스맨들, 러트닉, 베센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얼굴 표정을 보면은 그냥 즐거워요. 네. 이 후유증. 그러니까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3,500달러. 그리고 무역 적자도 이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돈을 뺏어간 게 아니고 미국의 풍요의 밑에는 저임 노동력으로 휴가도 없이 하루 10시간, 15시간 노동을 했던 근로자들이 저임 노동력으로 만든 물품들은 미국이 싸게 사다가 무제한 소비한 거예요. 그게 미국의 무제한 소비를 창출하게 했던 그 풍요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우리 마찬가지예요. 중국 마찬가지예요. 동남아시아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 저임 노동력으로 값싼 물건을 무제한 소비하고 빚지면
달러 찍어내고 빚 늘어나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그 소비 다 한 다음에 우리 보고 니네들이 우리 등쳐간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번 3,500억 달러 협상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출범 이래 이런 식의 협상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못 거는 걸 보고 미국인들이 국뽕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 모두가 가고 싶어 했던 나라고 유학 갈 때 저 젊을 때만 해도 사람 다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그래 뭐 토플 토익 시험 보고 점수 맞아서 겨우겨우 턱걸이 가고 막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길 왜 가느냐? 가면 아메리칸 드림, 가면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창의성이 발현이 되고 민주주의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가서 그러니까 전 세계 브레인들이 미국으로 몰려가는 거죠. 매력적인 네. 땅이니까. 능력만 되면. 그렇죠. 그러면 그 브레인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미국 걸 훔쳐오는 게 아니고 박사학위를 받고 특허를 내고 많은 지식을 미국 땅에 떨어뜨리고 축적하고 일부는 자리 잡고 일부는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풍요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오랜 시간 왔던 그 이민 사회가 만들어놨던 멜팅폿, 모든 걸 녹여내는 거대한 창조력을 전가의 보도로 이제 여기 오려면 돈 내? 우리가 최고야? 라는 식의 이제 지금 말씀하신 아메리칸 국뽕에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미국이 가졌던 창의성이 고갈되는 거고 다양성이 고갈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계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던 미국이 스스로 고립을 초래하는 거죠.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전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친중파가 아닌가. 지금 중국을 가장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고 중국 기업가들이. 지금 H1B 비자, 전문직 비자의 한 70%가량을 인도가, 그 다음에 10% 좀 넘게, 12, 3%를 중국이거든요. 인구는 똑같잖아요, 14. 그럼 이 H1B 비자가 누구냐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이런 첨단 IT 산업과 벤처, 미국을 매개 살리는 기업들에 필요한 인력들이거든요. 근데 왜 인도가 70%가 넘고 중국은 12, 3%밖에 안 되느냐? 중국은 안에서 흡수하는 거예요. 네. 인력들을. 근데 인도는 아직 그 단계는 안 되니까 인구는 비슷하니까 추첨하니까 인도가 압도적인 거거든요. 근데 인도가 못 갈 거 아니에요. 1억 4천씩. 그럼 인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으로 흡수되는 거죠. 그럼 AI나 이런 쪽에서 전 세계 브레인들을 중국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라는 거죠. 미국이 안 받으니까. 그럼 미국의 H1B 비자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미국 안에 채우느냐? 없거든요. 이번에 조지아에서도 그 취업 비자를 주기가 어려우니 우리가 에스타나 그런 단기 비자를 가지고 가서 월급은 우리가 주는 거지 미국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일자리 뺏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그 장치를 왜냐 그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시범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잡아놓잖아요. 죄인처럼. 저거 소송으로 가야 돼요. 천문학적인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 소송 천국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미국인들도 이제 황당한 거죠. 처음에는 마가 그러다가 지금 우리 저기 위대한 미국 트럼프 해줄 것 같아. 그동안 상실감 우리 너무 억울했어.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조금씩 깨우치고 있다.